일본 따라가기 바빴던 한국? 내가 이번에 갔다 왔거든. 지금은 어때? 이제는 따라왔어?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아주 오래전이죠.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올림픽이 개막되기 전 사전점검단이 한국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수백 명 단위의 점검단 안에 있었고, 그렇게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당시에 사전점검단 중에는 올림픽과는 관계없는 일반인들도 섞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객 입장에서 그 나라가 올림픽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 관광점검단에 지원을 했고 저희 가족이 당첨되었습니다. 평범하게 관광객으로 한국으로 들어가서 올림픽과 관련된 시설에도 가보고 숙소들을 점검도 해보고요. 대신에 관광 비용을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수당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중학생 때라서 그냥 순수하게 놀러가는 기분이었지만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늘 종이를 들고 뭘 체크하고 계셨는데 아마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종이였겠죠. 그리고 부모님은 한국은 물가도 매우 저렴하다며 지금 공짜로 여행하기는 하지만 사실 직접 부담해도 전혀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긴 했어서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았다기보다는 곧 열릴 국제대회장에 미리 가보고 그런 분위기를 미리 경험해보는 걸로 만족을 한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고는 했어요. 저는 미국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한국 모습에 너무나 즐겁게 한국을 구경했던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 한국에 오기 1년 전에 가족끼리 일본 여행을 갔었어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중학생이지만 그래도 알만한 것들은 다 알았어요. 처음 해외여행으로 가봤던 당시 일본의 신비롭고 새로운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 꼭 다시 한번 일본에 방문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관광점검단에 지원해서 당첨이 되었던 것이고 정말 운이 좋은 경우였어요. 1년 전 다녀왔던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과 기억 때문에 지도를 펼쳐보며 일본을 찾아보고는 했는데 옆에 나란히 있었던 한국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고는 했었고 부모님께 한국에 가자고 말씀도 드려봤지만 부모님은 한국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한국에 가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운권이 당첨되는 바람에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한국에 가보게 된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왔어요. 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한국에서는 여기저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발전하기 위한 기초석을 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일본과 비교해서 크게 발전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요. 일본에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명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분위기가 특히 오묘해서 좋았다면 한국은 글쎄요. 전쟁으로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고 재건에 힘써왔던 상황이라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유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어렵게 찾은 유적지에서도 쓰레기들이 마구 버려져 있다던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는 했습니다.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한국에 대해서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뚜렷했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었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 들었고 30년 만에 이 정도 발전은 정말 눈부신 게 아니겠냐며 칭찬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와닿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중학생의 시선에서 그런 것들이 뜻깊고 의미 있게 와닿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도 정말 즐거웠던 여행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일본보다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뒤로 영국을 한번 놀러 가본 것 말고는 쭉 해외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니시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나서 놀러 가야 할 때면 미국 내 여행을 다니고는 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른 나라를 가는 방법을 잊었고 다른 나라를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열심히 미국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한국이나 일본 이야기가 나오면 어릴 때 가봤던 어렴풋한 기억들이 생각났고 그냥 추억으로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육하는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면 어릴 때를 회상하며 한국이나 일본에 여행을 가봐야겠다며 그냥 머릿속으로만 잠시 생각하고 다시 해외여행에 대한 동경을 접어두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잊고 지내던 한국에 대해서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 한식당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끼치는 영향력도 거대해졌고요.
게다가 코로나 때는 한국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꼽혀서 언론에 자주 언급되기도 했거든요. 그때마다 예전에 가봤던 한국이 떠오르면서 당시만 해도 한국이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었다고 했는데 한국은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더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생각에 왜인지 모르게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국의 옛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제 또래의 미국인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나만 알던 비밀스러운 나라가 이제는 모두에게 알려지는 듯한 기분을 받았고 뭐라고 설명하지 못할 것 같은 알 수 없는 오묘한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을 한 식당에서 가져본 적도 있고요. 축하할 일이 있어서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친구가 있으면 다들 괜찮고 무난한 식당에서 대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주로 다니는 식당들 중에 한 식당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뉴욕으로 여행 갔을 때 한국식 찜질방에 가서 구경도 하고 몸도 지지고 오고 색다른 경험을 하고 오기도 했어요. 이렇듯 알게 모르게 어느새 한국 문화는 미국 사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불과 10에서 15년 전만 해도 한국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이곳에서 요즘에는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한국의 영향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녀 교육과 관련된 서적을 찾아보다가 한국 부모처럼 교육해라라는 제목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주 연설에서 한국 교육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저에게 속상한 마음을 주었던 제 자녀들이 공부에 조금 흥미를 갖지 못하고 성적도 그다지 좋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 책은 저에게 은인과 같은 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들끼리 자신들은 주입식 교육이라며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교육 방식은 이미 수십 차례 인정받아온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발표되는 국가별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늘 1등이나 2등을 하거든요. 교육의 절대적인 초강자 핀란드와 1등과 2등을 다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핀란드는 인구가 매우 적어요. 모든 학생들을 낙오하지 않고 철저하게 잘 교육시킬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이라서 아주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핀란드 방식의 교육을 하면 자녀가 바보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이틀 3일을 고민시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냐 물으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처럼 다이렉트로 시험을 풀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창의력이 커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한 깊은 생각과 사고력은 다른 부분에서 키워주면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장황하게 책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인 과외 선생님을 고용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확 올라가는 성적 때문에 자녀들이 자신의 의지로 공부에 대해 흥미가 생겨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해서 지금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로 한국과 인연이 참 많았던 사람이네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 딸은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1년 정도 다녀오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한국에 1년간 유학하겠다고 했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으로 가겠다고 했으면 조금 멈칫했거나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민을 해야 했을 것 같은데 한국이라고 하니 너무나 좋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어릴 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기분 좋은 미소가 나오기도 했네요. 그렇게 딸은 한국으로 갔습니다. 정말 자신이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으로 떠났고요. 한국으로 간다고 해서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한국에 간다 그러면 다들 좋겠다면서 부러워하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배워올 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 갔었던 수십 년 전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 다르죠. 당시에는 일본을 따라가기 바빴던, 아니 따라갈 엄두조차 못 냈던 한국인데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있으며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한국은 당당한 편이에요. 유럽의 그 어떤 나라들도 일본을 쉽게 생각할 수 없고 무서운 상대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일본과 연관이 있으면 매우 강해지고 일본을 이기려고 달려들죠. 스포츠 경기부터 해서 각종 산업들끼리의 경쟁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말이죠. 여러모로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딸을 한국으로 보내고 저는 한 가지 후회를 했는데요. 한국에 갈 때 저도 같이 따라가서 한국의 모습이라도 조금 보고 올 거라는 후회가 생겼습니다. 딸이랑 같이 한국에 갔다면 장거리 비행에도 그나마 덜 지루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서 한국에 가보자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흔쾌히 남편은 한국에 가겠다고 했고
저희는 부부 둘이 나란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행기표를 찾다 보니 경유편을 이용해야 했고 LA로 이동 후 거기서 다시 한국의 아시아나항공으로 갈아탄 뒤 한국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한국의 항공사를 타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비행기의 승무원들은 너무나 세련되고 멋졌습니다. 길에서 보면 멋진 아시아계 사람들이나 이쁜 아시아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한국계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어요. 그 말은 정말 진짜였습니다. 명찰을 보니 다 성씨가 한국 성씨 같았어요. 리, 김, 최, 진 이런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렇다는 의미는 모두 한국인임을 뜻하죠. 승무원들은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저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예전부터 한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둘 걸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벌써부터 한국의 모습이 궁금해졌고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지 그 변화가 저에게 어떤 놀라움이나 충격을 안겨줄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옛날과는 다른 공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새로운 공항은 새롭지는 않죠. 저에게는 새로운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 시스템이 완벽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하러 가는 데까지 직선으로 쭉 뻗은 길을 따라가면 그만이었습니다. 다른 공항들을 가보면 전부 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켜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처음 오는 사람은 어려워하기 마련이고 여행에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을 안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너무나 편리한 공항 설계 그리고 거기에 더해 너무나 빠른 입국 수속 절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비행기는 A380이라서 400명이 넘는 승객이 한 번에 타고 오거든요. 보통 이런 대형 비행기는 최악의 줄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한 번에 400명 넘게 몰려 나오는 승객들을 처리하기에는 그 어떤 공항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유연하게 대처해서 놀랐습니다. 20개가 넘어 보이는 입국 심사대에 하나씩 불이 켜지더니 400명의 승객을 정말 빠른 속도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한국인 직원의 얼굴을 보고 저희 부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공항을 빠져나가서 서울이나 자신의 목적지로 가기 위한 시스템들은 너무나 잘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근교의 지역들은 모두 다 지하철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고 복잡한 게 다 싫으면 그냥 그 지하철을 이용하면 간편했습니다. 하지만 꼭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공항 1층 출구를 나서기 전 버스 티켓을 파는 장소가 있었고요. 거기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더 선호했고 버스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솔직히 가격이 너무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버스는 아니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그런 판단은 착오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에 3열밖에 없는 고급 버스가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쾌적한 자리에 앉아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 기사님이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운행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서비스까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와봤던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버스 안 창가석에 앉아서 저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한국을 봤습니다. 넓게 쭉 뻗은 도로는 정말 쾌적했으며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들도 모두 깔끔했습니다. 미국에는 아직도 낡고 후진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당연히 그 운전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래된 차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전부 다 깨끗한 차들이 많았어요. 차체가 썩어서 저런 걸 운행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은 듯한 차는 없었어요. 게다가 시내로 들어가기 전부터 높은 건물들이 멀리서부터 보였고 시내에 들어왔을 때 휘황찬란한 한국의 길거리와 건물들의 모습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도를 걷고 있는 모습은 그 어느 선진국의 잘 정돈된 모습이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너무나 발전하고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한국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얼른 내려서 한국의 거리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했고 여전히 친절한 한국인 기사님의 인사를 받으며 한국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쾌적했던 이 첫 느낌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만나서 한국을 같이 여행했어요. 아직 학기가 한창 중인 딸아이가 학교 수업에 참여해야 될 때면 저는 남편과 단둘이 한국을 구경 다녔습니다. 처음 와본 한국이지만 교통 시스템은 너무나 직관적이고 이용하기 쉬웠으며 잘 정비된 첨단 도시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도 당연히 가봤지만 너무나 세련되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풍겼습니다. 한국에서 어디를 가서 뭘 했고 뭐가 좋았다고 자세하게 적지 않으려고 했지만 서울 중심부의 수백 미터짜리 높은 건물에 들어가 봤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경험이어서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대기 전망대를 올라가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고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요. 그 아래 쇼핑몰에서는 아주 잘 꾸며놓고 쾌적한 실내가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그 모든 쇼핑몰과 비교해서도 가장 최고로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풍겨왔습니다. 종종 친구들이 아시아 여행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여행해본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 여행을 더 추천한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옛날의 한국 모습을 보고 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제 과거의 모습을 투영해보며 한국의 성장을 비교해보는 여행으로 삼았습니다. 예전 저희 가족이 한국의 거리를 다닐 때면 외국인이라며 신기해서 빤히 쳐다보던 그들의 눈빛을 이제는 마주칠 수 없어요. 그만큼 이제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많아졌고 미국인들이 한국의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은 이제는 빤히 쳐다볼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길거리 풍경에 불과하니까요. 저는 딸아이에게 한국에서 최대한 많은 경험, 최대한 많은 볼거리를 구경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이 엄마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기쁨과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는 감정을 가지도록 말이죠. 제 의견으로는 이제는 한국은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관광객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이죠.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